안녕하세요. 조치정의 속풀이 최남영 이한기 기자입니다. 드디어 속풀이가 10편을 맞이했습니다. 박수. 예. 안전모가 앞에 있잖아요. 예. 네, 선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체크를 해봤는데 1편은 좋아요 72, 2편이 43, 보합 115고요. 예. 저번 GTX C편이 좋아요가 112. 둘이 합치면 예. 좋아요가 3이 앞서긴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한 편으로 찍은 건데 합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냥 합쳐주시죠. 이거를 GTX C편을 앞섰다고 할 수 있을지가 전 조금 애매하거든요. 제가 오늘 헬멧을 안 쓰려고 이렇게 자켓도 입고 왔는데 여기다가 헬멧 쓰라고 하시면 예? 예, 뭐 자켓을 입고 왔지만 뭐 원하신다면 쓰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지난 편에는 두 편으로 나누어가지고 예. 미래 신도시 예. 10년 후에 천지 개벽한다 이런 예. 좀 큰 제목으로 예. 나갔었는데요. 이런 어떤 시도들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포나 아니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면 이런 예, 식으로 충분히,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제가 항상 했는데 색다르게 이제 선배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는 시간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분량을 확보해 주시는군요. 예. 이번 10편 주제는 저희가 이것도 10편 주제를 투표에 붙였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1번이 이제 공항이었고 2번이 이제 서부선 얘기였는데요. 서부선 고양평선 직결 가능할까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좀 진행하려면 서부선하고 고양평선 좀 낯선 노선이죠. 이한기 기자 먼저 좀 서부선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또 소개를 넘기시네요. 속풀이는 뭐 핑퐁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예. 소개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부선은 예. 지도를 보시면요, 지하철 6호선 세전역부터 해서 쭉 내려가서요, 예. 이렇게 2호선 서울대 입구역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경전철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한 편성당 예. 4량으로 그쵸, 되어, 돼 있죠. 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수요, 이제 예. 큰 이렇게 이동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처럼 보이는 노선인데 예. 이 수요를 충분히 좀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좀 보이고요. 신촌과 보다시피 이제 여의도 같은 중요지들을 그쵸, 뭐 신촌, 여의도, 뭐 노량진 네, 다 지나가죠. 예. 지나가고 예. 총 연장은 15.6km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총 16개 정거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일단 저는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민자 사업이고요. 또 두산건설 컨소시엄입니다. GS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예. KB국민은행, KDB 산업은행 등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지난 2021년 5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권한을 확보했고 최근에 서울시와 협상도 완료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사업비 때문에 여기도 약간의 어떤 쉽지 않죠. 이견이 예, 있었죠. 예, 있죠. 그래서 예. 실시 협약 체결이 올해 하반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당초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면 말이었죠. 상반기 예. 말이면 그런 게 끝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역시 좀 믿을만한 좀 소개였고요. 역시 소개 전문기자답습니다. 네. 일단 이 노선이 소개한 대로 좀 민자 사업인데요. 뭐 두산건설 하면 이제 두산 위브라는 그 브랜드로 좀 유명한 건설사고요. 두산건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 대표적으로 신분당선, 좀 이 서부선도 충분히 좀 잘 짓고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서부선은 그 수도권 좀 서부권이 좀 동부나 남부에 비해서 좀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좀 지적이 있는데요. 이 서부선이 좀 생기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좀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 노선 중에 좀 하나입니다. 이 서부선은 원래 그 서울시가 2020년 말에 공개한 그 제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담긴 그 사업인데요. 이 구축 계획은 2030년까지 이제 뭐 이런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그 예정 아닌 거고요. 서울시 계획을 보면 2027년까지 서부선 이용수를 약 한 17만 명, 일평균 17만 명으로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요. 최근 좀 핫하죠. 아까 이한 기자 소개했지만 저희 김포 골드라인, 골병 라인까지 하는데 그 이 골드라인이 골병이 아니고 골드라인이요. 보통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 7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2배 이상의 수요가 타려고 지금 타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노선인 거고요. 뭐 서부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6월 말 개통 예정인데 올해는 좀 많이 밀렸죠. 좀 대곡 소사선, 부천하고 일산을 지금 잇는 그 노선도 지금 무료말 뚫릴 예정이어가지고요. 이 노선이 생기면 좀 서부 권역이 좀 교통이 나아지지 않겠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 곁다리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수요 예측 문제이기도 하니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출퇴근 시간 밀집도가 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뭐 김포 골병 라인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최근에 뭐 예. 이렇게 예. 졸도하신 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수요 예측에 실패한 건가요? 김포 골드라인이 좀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게 PD님 말씀대로 일단 수요 예측에 실패한 부분이 맞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보면 저희가 그동안 10편의 SOC 속풀이를 하면서 매번 사업비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좀 확장하고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김포시에서 좀 급하다고 하다 보니 사업비를 좀 줄이고 하면서 일량 편성을 해버렸고 플랫폼도 일량을 짓다 보니 그러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렇게 늘어날 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 수요 예측이 실패한 노선 아닌가.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겠다는. 서울시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맥락에서 뭐 이따 다시 소개드리겠지만 원래 처음에는 원래 3량 편성했었어요. 서부선이 원래 처음에 그 태동할 때는.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 량을 더 늘린 건데요.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약간 일정 부분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방증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서부선에 대한 소개는 대략적으로는 나온 것 같은데 끝났죠, 예. 고양 은평선을 왜 묶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먼저 이제 고양 은평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자발적으로요? 오? 아, 예. 이거 대본이랑 다른데? 예. 10회차니까 이 공격적으로 분량을 가져가시네요. 아, 예. 조만간 아마 11회부터 2연기에 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예. 고양 은평선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갈색선이죠. 뭐라고요? 갈색선. 네, 갈색선. 갑자기 갑상선 이야기를 왜 하시는 갈색선이죠. 예. 은평구 세전역 이름처럼 은평구 세전역이랑 예. 이제 경기 고양시청을 잇는 예. 그런 노선이에요. 예. 그리고 3기 신도시 중에 하나인 창릉 신도시를 지나고요. 예. 또 7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세전역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방금도 몇 번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인상이 딱 드는데 오, 맞나요? 예. 진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한기 기자의 소풀이 해도 정말 뭐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짚었는데요. 일단 이제 이 주제가 서부선과 고양 은평선 이제 직결 가능할까잖아요. 근데 만약에 직결이 된다고 하면 가장 핵심 소재가 지금 세전역입니다. 6호선 라인을 쭉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다 보면은 예. 그 세절이 위치가 좋은데도 좋죠, 이게 예. 환승역인 뭐 응암이나 연신내가 예.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존재감이 있는 역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서부선과 고양 은평선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 세전역을 통해서 연결이 좀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연결 방식이 관건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앞서 소개드린 대로 뭐 직결 방식과 뭐 평면 환승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가장 좀 논의되고 있는 방식이 좀 직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한기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 직결하고 평면 중에 어떤 노선을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좀 생각을 좀 하시나요? 저도 그냥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환승 없이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직결 방식이 낫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결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순서가 얽히긴 했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좀 분당선 편에서 소개가 돼 있으니 좀 그 부분을 참조 좀 해주시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좀 직결로 가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좀 직결 방식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가 좀 반대를 좀 했었어요.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위례시사선 할 때 말씀드렸지만 위례 상동선이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이 위례 신도시 분들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뭐 사람들 붐비고 앉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가 약간 좀 처음에는 좀 거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승적인 부분의 차원에서 서울시가 그래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 착수가 됐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시가 된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닌 거잖아요. 그 관련 기사가 여기에 쓴 건데 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월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거의 지금 직결 운행이 기사에는 사실 확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좀 거듭을 좀 하고 있고요. 빠르면 뭐 이달 말이나 한 다음 달 정도면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부선과 고양 은평선도 예. 그런 게 좀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관건은 이제 역시 돈이죠. 사업비 1억 정도 드는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요.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 드는 수준이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누가 낼 것이냐는 게 사실 좀 매번 논쟁이세요. 이 고양 은평 직결을 하게 되면 관련 사업비를 현재 지금 보면 경기도 뭐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지금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LH가 왜 꼈냐? 지금 고양 은평선이 아까 소개해주신 대로 지금 창릉 신도시를 지나가잖아요. 창릉 신도시 이제 시행자다 보니까 LH가 껴서 같이 좀 협의를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선배께서 인사이트를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예, 이곳은 서부선과 고양 은평선은 직결 가능할까요? 참 인사이트라 참 이게 참 매번 댓글을 보면 참 신중해지는 문제긴 한데요. 제 예상으로는 이번에도 좀 약간 예상을 해보면 90%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0%요? 예, 그러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경기도랑 고양시와 LH가 사업비를 협의한다는 얘기로는 일단은 직결을 하겠다라는 걸 전제를 두고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직결 운행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갑자기 뭐 협의를 진행하는데 LH가 왜 우리가 사업비를 부담해 하기 싫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H의 어떤 성대모사를
가끔 연기도 필요하니까요. 예. 아, 정말 매번 그렇지. 연기력이 늘어가시네. 차장님 사실 이런 표현 하실 때 되게 신중하시는데 예. 90% 이상 된다고 보신다는 거는 그냥 거의 110%인가요? 확정이 아닌가. 선거 방송처럼 위에 확실히 띄우겠습니다. 아니 뭐 확실보다는 당선 유력 정도로 해주시면 예, 예. 유력 정도. 유력 정도 예예. 알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업비를 분담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말씀드린 전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LH가 좀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지만 LH가 좀 많이 좀 부담을 좀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맥락은 이제 LH가 그 부분만 수용만 하게 되면 직결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처럼만 된다면 이제 창릉 신도시도 좀 괜찮은 교통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신도시가 될 것 예, 같은데 되죠. 예. 뭐 창릉 신도시에 GTX A 들어가죠, 창릉역도 있고 예.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 은평선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예. 이제 광화문이나 여의도 그리고 예. 뭐 강남까지도 예. 좀 갈 훨씬 수 있는 수월해지죠. 여건이 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도 한번 네. 투자해볼 만. 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뭐 본인이 지신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단언해서 뭐 긍정 부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노선이 지금 한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된다는 얘기는 충분히 그런 좀 교통 편의가 증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집 앞에 집이 뭐 지하철이 세 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않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예를 들면 현재 뭐 고양시청 쪽인데 뭐 내 직장이 신림동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엄청 막 좀 힘드시죠. 몇 번 갈아탔는데 지금 이제 이게 생긴다고 하면 한 번에 쭉 갈 수 있으니까요. 고양시가 일개 신도시긴 하지만 분당에 비해서 약간 좀 낮잖아요. 이제 같은 경우는 낮은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보도했던 예. 뭐 저희라고 하지만 남영 선배가 보도했던 왜 네. 본인의 기사를 자꾸 저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MT 이름 나가기 때문에 저인 거죠. 예. 서부선도 예. 이제 김포 골드라인 재현이 우려된다라는 예. 제목이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고양 은평선과 서부선 직결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신 거죠? 그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고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서부선 예측 수요가 최소 17만 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탈 수도 있고 안 탈 수도 있지만 7만 8천 명인 경기 골드라인 이렇게 좀 힘들어 하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면 뭐 초반에는 그런 혼잡도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좀 보도를 좀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고촌에서 김포공항역의 혼잡도가 지금 285%거든요. 10명이 탈 수 있는 이 공간에 현재 지금 한 28명, 29명이 타는 거예요. 뭐 엄청 바글바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토부가 보통 보면 국토부 집계로는 보통 혼잡도가 170% 이상이면 지금 심각 단계로 보고 있는데 이 단계보다 지금 100% 포인트 이상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서부선도 그러니까 이 고양 은평가 직결이 된다고 하면 뭐 혼잡도가 200% 이상이 넘어가지 않을까. GTX A도 생기고 하긴 하지만 전부 다 GTX A를 타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의도라든지 혹은 뭐 신림 쪽, 뭐 구로 쪽 가시는 분들은 이 노선을 이용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혼잡도가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근데 경기도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늘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뜯어서 열어보면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제 버스만 보더라도 사실 지금 모든 수도권 버스들이 경기도에서 서울을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서울시는 그게 좀 내켜지 않거든요. 아니 왜 경기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서울시 버스를 들어가서 힘들게 하냐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도 보면 서울시는 경기도와 혹은 뭐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속내는 좀 불편하신 거죠. 물론 그래서 이한 기자 말대로 좀 이번에는 뭐 서울시와 경기도가 좀 서로 좀 해안을 발휘해서 잘 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본편은 이제 이 정도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정식 코너죠. 예. 네, 최 차장의 AS 시간. 짜잔 ES. 효과음도 직접 넣으시네요. 아니 뭐 코너 속의 코너니까요. 짜잔. 그 ASH님께서 예. 저는 예.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워낙 이슈인 부분도 있고 사실 어제 이제 오늘이 지금 5월 4일인데요. 5월 3일 날 어제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제 그 가덕도 일대를 경제 자유구로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좀 시작이 됐고 백령도 공항이라고 있는데요. 그 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공항인데 지금 어제 이제 그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기본 계획을 짤 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추후에 좀 뭔가 좀 뭐 제주 2공항이나 혹은 뭐 울릉 공항이나 그런 부분 이슈가 좀 된다고 하면 묶어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채널을 좀 이렇게 구독해 주셨지만 감사 스마일 TV님께서도 이렇게 좀 계속 꾸준히 댓글과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좀 그 감사 스마일 TV님께도 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 감사 스마일 TV님이 그 저희 채널보다 규모가 커요. 아 네. 예. 8천 몇 명이시더라고요. 와 예. 어쨌든 저희 채널에 되게 열렬한 구독자가 되셔가지고 예. 지금 매번 특히 최 차장님의 팬이라고. 상호 협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분 이제 예. 안전모를 벗어주시죠. 어우 더워. 철도 현장에서 한번 뛰고 온 것 같은데요. 더워.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예. 저희 속풀이가 저희 이번 10회를 기준으로 또 한 번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지금 채널이 좀 통합되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예. 앞으로는 통합 채널인 경제안월자에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속풀이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는 시점이 되면 이제 예. 속풀이도 다시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 기자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데요. 아쉽습니다. 그래요. 지금 장점-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속풀이로 바꿨을 정도로 그래요. 정말 아쉬운 진심 어린 아쉬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예. 예. 뭐 연구 중단이 아니고 뭐 잠정 중단이라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뭐 언제 돌아올지 모르긴 하겠지만 좀 시간 동안 좀 다른 이슈가 생기고 하면 잘 준비해서 다음에 11편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피디님도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최 차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스크립트 쓰시는 예. 이미 순톡에서 얼굴이 공개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목소리만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어차피 예. 제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PD가 다시 제작된다면 아마 새로운 PD가 제작을 맡게 될 것 같은데요. 또 지금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또 재밌는 속PD로 거듭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속PD가 걸어온 길을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예. 기승집당 채널에서 기자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내부 제작 코너로서는 제가 볼 땐 정말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 5개월 동안 총 9편을 제작하는 동안에 누적 예. 조회수가 약 3.5만인데 와. 특히 4편인 분당선 연장편은 지금 단독 컨텐츠로서는 이례적으로 예. 누적 조회수가 1만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뭐가 대단한 조회수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침체기에 이제 막 5천 명이 된 신생 채널에서 거둔 실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도 아마 계속 검색을 해보셨겠지만 뭐 분당선, 예. 뭐 미래신사선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 속풀이가 항상 거의 최상단에 지금도 뜨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루에 뭐 많게는 100명, 적게는 50명씩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저희 채널에 거의 간판 코너라고 할 만할 정도가 됐습니다. 통합 채널에서 다시 속풀이가 제작된다면 보다 많은 구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두 분 한번 순차적으로 그동안 촬영한 어떤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일단 제가 유튜브 촬영은 이번에 처음 해보게 됐는데 선배랑 소통하고 또 PD님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배울 점들도 있고 선배한테 그 여러 가지 어떤 SOC 관련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걸 옆에서 보면서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이랑도 이렇게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 재밌었어요. 일단 저는 감사 인사를 좀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 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덕분에 채널이 확 컸고 조회수 잘 나왔는데요. 일단 두 번째는 또 여기 앞에 계신 저희 PD님도 좀 감사드리고 싶은데 사실 얼굴은 안 나오시지만 뒤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다 해주시는 분이셔서 덕분에 좀 저희 채널이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저는 이한기 기자한테 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잘 따라와줘서 덕분에 또 역시 잘 채널 크지 않았나. 뭐 제 나이가 들어가겠지만 그 서태지와 아이들 베스트 앨범을 보면 그 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뭐 우리의 사랑은 엔드가 아닌 엔드인데 이 엔드가 아닌 A 엔드인데요. 좀 저는 엔드가 아닌 A 엔드가 되지 않나. 차후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언제 밤에 구상하신 아니 저 방금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네. 전혀 준비 안 했습니다. 이제. 한동안 또 다음번에 언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또 시청자들을 향해서 예. 속풀이만의 인사 예. 마무리하고 가시죠. 예. 자, 하시죠. SOC는 세월이다. 예. 감사합니다. 아.